지난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입니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예. 네, 저희 문자 주신 분 가운데 최성천님께서 하루가 항상 행복해요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 이 메시지를 보면서 참 밝은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김광원 기자님은 하루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네.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행복 바이러스 전파를 해드렸네요. 예, 맞습니다. 네, 행복 바이러스와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현재 연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룹 피프티 이야기입니다. 네, 피프티. 가요계를 넘어서 일반 대중들까지 아주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네요. 예. 역사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면요. 네. 조선 후기에 신재호란 분이 광대가라는 가사를 지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명창의 조건이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톱스타의 조건인 거죠. 네. 첫째가 인물치레였습니다. 그런 다음 사설, 소리, 느름새 순으로 갑니다. 인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인물이라 하면 외모로 평가되는 거 맞나요? 예. 예. 그렇지만 또 그저 외모만을 두고 한 말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네, 바로 정확한 해석입니다. 네. 이 판소리의 내용이 권성징악이잖아요. 그렇죠. 선을 권하는 거죠. 예. 그런데 광대의 사생활이 엉망진창이다 하면 소리에 몰입이 될까요? 저는 지금 피프티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을 신재호가 제공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사설인데요. 요즘으로 치면 가사일 수도 있고 또는 기획사나 노래하는 이들의 서사 혹은 고생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트랙트는 중소기획사의 기적이라고도 한 것 같은데 성장 서사가 정말 좋았잖아요. 그렇죠. 인물, 사설. 그 다음이 또 소리가 나옵니다. 네. 노래 좋은 것으로 앞에 모든 것을 엎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재호의 기준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중요합니다. BTS를 비롯해서 K-팝 그룹의 강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미국의 해외 유명 가수들과 비교해서 K-팝 스타들은 노래나 사생활 부분에서 반듯한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거론하기 전에 인물과 사설이 너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는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예, 그 기술을 좀 중시한 거죠. 네. 좀 먼 얘기 같지만 기술과 장인 정신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좀 있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가 대표적입니다. 일본인가요? 그 사람 그렇죠. 예. 그 사람들한테는 소리 같은 기술이 중요하겠죠. 예. 실제로 일본의 모 거대 기획사 대표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었지만 살아있을 때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전혀 다르죠. 인물이 우선입니다. 네, 도덕적인 부분에서 훨씬 민감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처신이 반드시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옛날 선비들은 상소를 올렸죠. 전국의 벼슬 없는 선비들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네. 또 다르게 보면 임금의 권력이 대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법의 적용을 좀 사적으로 왜곡할 때가 있었습니다. 태종 임금이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신하들이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법이란 천하 만세가 공공하는 바이고 전하께서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엄격했던 것이 조선 사회였고 또 지금의 우리 사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그냥 한편의 판소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 거의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죠. 성춘향과 변사또, 신봉사와 뺑덕어벙 혹은 흥부와 놀부처럼 인물 간의 구도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 전홍준 대표가 권성징악의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획사 대표가 이만큼 호감과 또 호응을 얻는 경우는 우리 가요사에서 정말 없었던 예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초유의 일들입니다. 예. 이번 사태를 두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이 표현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요? 거위라는 게 K-팝 시스템 자체가 거위겠죠. 네. K-팝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이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감시하는 선비 사회가 있다면 BTS 같은 그룹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상황을 또 너무 암울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좀 애둘러 말하면 K-팝의 뿌리가 뭐냐 누가 묻잖아요. 그러면 고조선 때부터 잘 먹고 잘 놀던 기집 그리고
당대 최강국이었던 중국과 싸웠던 고구려와 신라의 어떤 기계, 이거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케이팝 정신이죠. 네. 그리고 우리 문화의 기반과 바탕이 되는 한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종 임금이 한글을 창제한 후에 제일 먼저 노래말을 썼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한글이 케이팝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현대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그저 뭐 10년, 20년 혹은 몇십 년 만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훨씬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 멤버들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보냈죠. 네. 사실 멤버들은 나이에 비해서 사회적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가스라이팅을 충분히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스라이팅 정말 당할 수 있죠. 사회적 경험이 협소한 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연습생 하면 극소수의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춤이나 노래 뭐 이런 것들을 연예인으로서 자질을 키우는 훈련에 올인하게 되니까요. 저는 가스라이팅 하면 김한선 씨가 생각납니다. 네. 그 친이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죠. 전 대표는 김한선 씨에게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늦어버리면 모든 게 어그러지겠죠. 네.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 이런 일들 자체가 K-팝 산업의 또 노하우가 될 것이고요. 네. 앞으로 더 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K-팝 산업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가요계 관계자들의 진실된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왔잖아요. 네. K-팝 산업의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확인한 사건, 혹은 K-팝의 진면목이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노하우가 될 것이고 걸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전홍준 대표의 이전 기획사에 바비킴이 속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비킴의 고래의 꿈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바비킴의 고래의 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